쌈지의 증언. 박어사와 돌쇠가 진양 고을에 이르렀다. 진양은 옛날부터 물이 깨끗하다고 했느니라. 어사의 말에 돌쇠가 물었다. 물이 맑으면 사람들 마음도 깨끗하겠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서로 다투지 않고 마주치면 웃고. 박어사의 말에 돌쇠가 벙긋이 웃었다. 다투는 일이 없다면 어사님께서 심심하시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나야 어사님의 신출귀몰한 재주가 신바람을 내지 아야! 돌쇠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이었다. 이 고얀 놈! 박어사의 손바닥이 철썩하고 돌쇠의 등에 떨어졌다. 이놈아, 내가 언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신바람을 내던 때가 있더냐? 아무리 내가 사건 해결을 잘한다 하나 그 사건을 미리 예방치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거늘. 죄송합니다, 나리. 돌쇠는 서너 발짝이나 달아나며 맞은 자리를 쓰다듬었다. 글만 쓰시는 선배님 손이 왜 이리 맵습니까? 아파라. 이 녀석아, 나쁜 버릇을 고치려는 매는 하늘이 힘을 보태준단다. 잔말 말고 가서 주막이나 찾아보거라. 예, 나리. 돌쇠가 허둥지둥 주막을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이 주막에 들어선 것은 하늘의 별들이 총총 떴을 때였다. 주인장, 어서 술과 안주를 가져오시랍니다. 돌쇠가 주막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술과 안주를 찾았다. 예, 어서 마루로 드십시오.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던 주인이 반갑게 맞았다. 어째 주막 안이 썰렁하오. 술맛이 좀 덜 좋은 게 아니오? 술맛 탓이 아니라 흉흉한 인심 때문이랍니다. 흉흉한 인심 때문이라. 글쎄, 작은 고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니 어디 마음 놓고 살겠어요? 그렇소. 어디 그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예, 우선 술상부터 들여오고요. 잠시 후 술상을 들여온 주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마을 정민군에는 넉넉한 살림이어서 집이 꽤 넓었다. 그래서 정민군의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이 모이는 밤 늦게까지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왁자지껄 떠들다가 헤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야깃거리가 없어 모두들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 오길만이라는 노인이 말문을 열었다. 내가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 이야기인데 털어놓을까 말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는 듯 모두들 어서 이야기해보라고 야단이었다. 기사, 가슴속에 비밀을 담아놓고 살기는 정말 힘들더구만. 그렇게 30년이나 지냈으니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긴 세월이었어. 글쎄 어른, 어서 이야기나 해보시라니까요. 그래. 30년이나 지난 이야기니 해도 상관없겠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도 없을 테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 오길만 노인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미심쩍다는 얼굴로 주인인 정민구를 바라보았다. 이복의 민구, 혹시 밖에서 엿듣는 사람은 없겠지? 어떤 비밀인지 모르지만 의심도 대단하구려. 아니야, 조금 전에 옆방에서 분명히 인기척이 들린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알아보리다. 정민구가 옆방과 통하는 미닫이를 열었다. 그러자 옆방에 정민구의 외딸 미란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미란아,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정민구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혹시 밤참이라도 내갈까 해서요. 됐으니 그만 들어가 자라. 예, 곧 나갈게요. 읽고 미닫이를 닫은 정민구는 오길만 노인에게 말했다. 자, 됐으니 어서 시작해 보시오. 알았소. 그럼 시작하리다. 난 지금부터 30년 전에 전라 가명에서 군관 일을 했다오. 가명이라면 감사가 계신 곳이고 군관이라면 보조를 여러 명을 거느린 신분이었지. 에헤. 이야기를 멈춘 오길만 노인은 큰 기침을 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 나는 같이 일하던 최치문이라는 호방과 다투게 되었어.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한 여자를 두고 최치문과 내가 다투게 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을 먹은 내가 그만 최치문을 죽이고 말았어. 전주 가명에 있던 몇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았지.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한양으로 몸을 피했다오. 또 이야기를 끄는 오길만 노인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느 틈인가 웃음이 싹 가신 채 앉아 있었다. 한양으로 올라간 나는 오길만으로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묵과 시험을 보아 관직에 올랐소. 그 후 지금까지 고향인 전주에는 차마 못 돌아가고 이 진양 땅에 주저앉은 것이라오. 오길만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몇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 비밀이라면 역시 함부로 입을 열기 힘들었겠구먼. 이제 생각하면 모두 다 옛날 얘기 같다네. 그렇지만 수경이를 보면 엄연한 현실로 눈앞에 다가서지.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외딸 수경이의 어미였으니까. 20세쯤 된 수경이는 오길만 노인의 외딸이었다. 몇 년 전 아내가 죽은 후 오길만 노인은 수경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럼 죽은 최치문에게는 자손이 없었나? 다행히 자손은 남기지 못했네. 자손을 남겼다면 그래, 혹 내 목숨을 노릴지도 모르는데. 하긴 그와 좀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 혹시 지금이라도 그 최치문의 가문에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다면 어찌하려고요? 정민구의 물음에 오길만 노인이 껄껄 웃었다.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원수를 갚는다고 누가 쫓아온들 달아나고 싶지는 않소.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동안 혼자만 꼭꼭 숨겨놓았던 비밀 이야기를 훌훌 털어놓으니 이제는 좀 살 것 같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껄껄 웃었다. 그때 혼자서 슬그머니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좀 젊은 일랑이라는 사람이었다. 일랑이가 나간 후에도 사람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길만 노인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조금 깊어서였다. 돌아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딸 수경이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어떤 아이가 조금 전에 이런 편지를 주고 갔어요. 아버님께 전해드리라고요. 내게 편지를? 오길만 노인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편지를 읽는 길만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무슨 편지예요? 수경이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알 것 없다. 밖에 좀 나갔다 오마. 잠깐 만나자는 사람이 있구나. 아버지,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다. 지금 꼭 나가야 한다. 다녀오마. 오길만 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아버님, 그래도 밤이 늦었는데. 염려 마라. 문단속 잘하고.
오길만 노인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간 지 한참 후였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경이는 아버지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밤중에 웬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어쩐지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수경이가 문을 열었다. 밖에 정민군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서 있었다. 아가씨, 이댁 어른께서 이 쌈지를 놓고 가셔서. 아이가 허리를 꾸벅하더니 눈에 익은 쌈지를 내놓았다. 수경이 아버지의 쌈지였다. 쌈지 속에는 담배와 어음, 석장이 들어있었다. 그때 아이의 등 뒤 어둠 속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구시냐? 누구와 같이 왔니? 수경이가 아이에게 물었을 때였다. 저울시다. 정민구 어른 댁에 있는 태수. 그 쌈지가 보료 밑에 있기에 부랴부랴 가지고 왔습니다. 태수는 정민구의 먼 친척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태수는 오래전부터 수경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정민구를 통하여 청혼을 해보았지만 오길만 노인이 한마디로 거절했다. 고맙습니다. 수경이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아버님은 안 계신가요? 태수가 어둠 속에서 불쑥 물었다. 예, 누굴 만나시겠다고 잠깐 나가셨어요.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상하네요. 이 밤중에 편지를 받고 나가시다니. 저도 이상해요. 그렇겠네요. 등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함께 아버님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세 사람은 곧 등불을 들고 오길만 노인을 찾아 나섰다. 세 사람이 마을 우물 앞 느티나무 쪽을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등불 몇 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이 느티나무 아래에 다다라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주위를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있었다. 아버님! 앞 사람의 어깨 너머로 쓰러진 사람을 본 수경이가 소리쳤다. 놀란 탓에 수경이가 비틀거렸다. 아버님이라고요? 태수가 쓰러지는 수경이를 부축했다. 오길만 노인이 등에 칼을 맞고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길만 노인의 주검이 집으로 옮겨졌다. 태수도 수경이의 집까지 따라왔다. 죽은 오길만 노인의 품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그 편지를 본 수경이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바로 이 편지를 받고 나가셨어요. 태수가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오길만 노인에게 죽음을 당한 최치문의 아들 정국 1호 되어 있었다. 30년 전의 원수 오길만 보시오. 당신을 찾게 되어 정말 반갑소. 나는 30년 전 당신의 손에 죽은 최치문의 아들 최정국이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물 앞 느티나무 아래로 오시오. 만약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갈 것이오. 설마 귀한 딸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원치 않겠지요. 기다리겠소. 정국. 편지를 읽은 태수가 수경을 쳐다보았다. 30년 전의 원수 이야기는 이튿날에야 밝혀졌다. 오길만 노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민구와 그 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였다. 오길만 노인의 죽음으로 진영골은 발칵 뒤집혔다. 관가는 관가대로 범인 잡기에 골머리를 앓았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대로 범인이 마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추측으로 공포에 떨었다. 이 사건 때문에 엉뚱하게 우리 주막만 손해를 본다니까요. 이야기를 마친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럼 범인을 빨리 잡아야 주막도 잘 되겠군요.
이를 말씀입니까? 그 정국인가 하는 놈을 빨리 잡아야 할 텐데. 주막 주인의 말에 박어사가 빙긋 웃었다. 그럼 내가 그놈을 잡아볼까요? 나리께서요? 그 정국인가 하는 놈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자 잠자코 있던 돌쇠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우리 나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나리는 한양에서도 이름이 둥둥 뜨시는 족집게 같은 어르신입니다. 그래요? 주막 주인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으로 박어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정말 그러시다면 제가 고을 사또께 소개해드리지요. 이번 사건 범인을 단숨에 잡을 수 있는 나리가 나타나셨다고요. 정말 그래 주신다면 고맙겠소. 제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요. 이튿날 박어사는 주막 주인의 소개로 사또를 만났다. 어사를 만난 사또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 범인을 잡을 수 있단 말이요. 한번 힘을 써보겠소이다. 박어사가 선선히 말했다. 그렇지만 사또는 미심쩍어 하는 눈치였다. 당신은 그 정국이란 놈의 얼굴도 모르지 않소. 혹 얼굴을 안다고 해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를 테고. 어려울 듯 하던 사건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수가 있지요. 알았소. 이번 사건만 해결해 준다면 내 많은 상을 내리겠소. 예, 고맙습니다. 박어사가 광가에 나오며 돌쇠에게 말했다. 너는 곧 수경아 씨에게 가서 길만 노인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 조사해보고 오너라. 예. 박어사는 주막으로 돌아오고 돌쇠는 곧장 수경이를 만나러 갔다. 한참 후에 돌쇠가 돌아왔다. 뭘 좀 알아보았느냐? 예, 오길만 노인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은 없었답니다. 다만 수경 아가씨의 집과 돈 거래를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누구더냐? 오길만 노인이 살해되던 날 밤 정민군의 사랑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몇 있답니다. 옷감을 짜는 김모라는 사람과 그 집 주인 정민구도 오길만 노인의 돈을 얻어 썼답니다. 또 일랑이란 젊은이와 태수라는 사람은 모두 수경 아가씨를 좋아했답니다. 그 일랑이와 태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 있더냐? 예, 태수는 얼굴은 번듯하지만 생활이 방탕하고 일랑이는 좀 가난하기는 하지만 성실한 면이 있어 오길만 노인이 사익감으로 점 찍어두었었답니다. 그 4명을 조사하면 사건이 대강 풀리겠군. 돌쇠야, 가자. 박어사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주인인 정민구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날 밤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가족들이 말했다. 또 김모라는 사람은 친구와 주막에서 늦게까지 술 타령을 하다가 헤어졌다고 했다. 주막 주인의 말도 일치했다. 다음은 일랑이라는 사람이었다. 그가 수상했다. 그도 그날 밤 사랑방에 있었는데 오길만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방을 나갔었다. 어사와 돌쇠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보졸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사또께서 두 분 모두 급히 오시랍니다. 우리를 왜? 자세한 것은 가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소. 세 사람은 서둘러 관가로 달려갔다. 어서 오시오. 사또가 반가이 두 사람을 맞았다. 5일 만에 이야기가 거짓으로 드러났네. 오길만과 최치무는 똑같은 사람이었네. 어제 전라 가명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지. 그랬더니 최치문의 인상이 오길만과 똑같았어. 최치문의 왼쪽 눈 위에 공할만한 검은 사마귀가 있었다는 거야. 오길만도 똑같은 사마귀가 눈 위에 나 있었거든. 그렇다면 사건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겠군요. 게다가 최치무는 호방으로 있을 때 자기 아내와 외아들 정국이를 버리고
날았돈 3천냥까지 축내어 재산을 몰수당했다는구만 그래. 그러고는 행방불명 되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들 정국이가 아버지 최치문을 죽였다는 것인데, 그럼 오길마, 아니 최치문은 어째서 그런 엉터리 얘기를 했을까?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럴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재미삼아 이야기했다가 목숨까지 잃은 거로군. 아무튼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그럼 전 나가 보겠습니다. 광가에서 나온 어사는 즉시 일랑이를 찾아갔다. 오길만 어른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자리에 있었나? 예. 굳은 표정으로 제일 먼저 돌아갔다고 하던데. 빨리 집에 가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길만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낼 만큼 시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지요. 그래요. 내가 바로 편지를 보냈던 정국이요. 그럼 자네가 오길만 노인을... 그렇소. 아버지의 원수도 죽였는데 이제 와서 무얼 숨기겠소. 난 사실 일랑이가 아니라 최정국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만난 것이요. 오길만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버지께서 섬으로 귀양 가신 줄로만 알았지 남의 손에 죽은 것은 몰랐지요. 그럼 그날 오길만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살해된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또 원수까지 갚으려 했단 말인가? 그렇소. 아버지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런데 그 원수를 갚으려면 사실을 떳떳이 밝히지 않고 왜 등 뒤에서 찔렀소? 아니 무슨 말씀이요? 내가 오길만 노인을 찌르다니. 내가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길만 노인은 등에 칼을 맞고 죽어 있었소. 그게 정말이요? 내가 최치문의 아들 최정국이라는 것도 밝혔는데 더 이상 무얼 속이겠소? 그렇다면 아주 중대한 것을 알려주겠소. 실은 오길만 노인이 최치문과 같은 인물이었소. 좀 더 쉽게 말하면 길만 노인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였단 말이오. 전라 가면까지 가서 알아낸 일이요. 오길만 노인은 자기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재미삼아 거짓말을 한 것이었소. 그렇다면 뭐하러 그 편지를 보고 느티나무 밑까지 갔더란 말이오. 그야 원수라면 도망이라도 갔겠지만 아들인 줄 알면서 어찌 도망을 쳤겠소.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나갔어야 했지요. 아니 그럼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오? 글쎄 지금 범인을 찾고 있잖소. 일랑이는, 아니 정국이는 비오듯 눈물을 쏟았다. 이제까지 외롭게 살아온 것이 너무 슬퍼서인 것 같았다. 정말 얄궂은 운명이군.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죽이려 했었다니. 박어사는 최정국의 딱한 사정에 동정이 갔다. 돌쇠야, 가자. 박어사가 말했다. 어디로 가죠? 정민구의 집으로 가자. 정민구의 집에 도착한 어사가 그의 딸 미란이에게 물었다. 아가씨, 사랑방에서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지요? 느닷없이 묻는 박어사의 말에 미란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무엇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정말인가? 네. 그럼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주시오.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쌈지를 네가 찾았다지? 예. 어디서 찾았느냐? 개켜놓은 보려 속에서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니? 보려는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개켜두었을 텐데. 그렇지만 분명 보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태수님이 보시고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는 모양이니 빨리 가져다 주자고 해서 오길만 노인 댁으로 갔습니다. 그랬었군. 박어사와 돌쇠는 주막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
정민구의 딸 미란이가 목을 맸다는 급한 소식이 들어왔다. 그때 박어사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박어사가 허둥지둥 옷을 입으며 말했다. 돌쇠야, 어서 가자. 어디로요? 정민구 집으로요? 아니다. 오길만 노인의 집으로 가자. 나리, 지금 죽은 아씨는 정민구의 딸인데요. 돌쇠는 어사가 미란이를 수경이로 착각한 것으로 생각했다.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해라. 오길만 노인의 집이다. 수경이를 만난 어사가 급하게 말했다. 빨리 쌈지 좀 주시오. 수경이가 방 안에서 쌈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건 나중에 돌려주겠소. 쌈지를 찬찬히 살펴본 어사가 이번에는 정민구의 집으로 뛰어갔다. 정민구의 집은 딸의 죽음으로 어수선했다. 여보시오, 상심이 크겠지만 잠깐 봅시다. 박어사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정민구를 불러냈다. 무슨 일이요? 정민구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어사가 정민구에게 귓속말을 하였다. 그놈이? 쉿, 아직은 조용히 하시오. 박어사가 돌쇠를 손짓으로 불렀다. 그때 정민군의 집에 살림을 도맡아 보는 태수는 찾아오는 문상객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박어사가 조용히 태수에게 갔다. 태수, 이제 그만 좀 쉬지. 태연한 박어사의 말을 들은 태수는 위로하는 말로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제가 쉬면 경황이 없는 이 집 일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네는 가볼 곳이 있는데. 돌쇠야, 이놈을 묶어라. 예! 돌쇠가 순식간에 태수를 묶어버렸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태수가 몸을 버둥거리며 물었다. 몹쓸 놈. 오길만 노인을 죽인 범인은 너다. 예? 전 그날 밤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요. 거짓말 마라. 네가 그날 밤 가져다준 쌈지가 너를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쌈지에 피가 묻어있다. 박어사가 쌈지를 내보였다. 쌈지에 피가 묻어요? 그래. 그날 밤 분명히 너는 방 안에도 있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엿들은 미란 아가씨에게서 오길만 노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 오길만 노인을 죽이고 쌈지를 훔쳤지. 그리고 쌈지 속을 보고 특별한 문사가 없자 아이를 시켜 돌려준 거지. 그때 쌈지에 조금 묻었던 피를 네가 발견하지 못한 거야. 캄캄한 밤이었으니까. 난 오길만 노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오. 이런 고얀 놈. 이놈아, 오길만 노인은 네가 처음부터 나쁜 놈인 것을 알았었다. 그래서 수경 아가씨와의 혼인을 반대하자 네 놈이 앙심을 품고 죽인 게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최치문의 일가 중 누군가가 죽였을 거라고 짐작할 테니까. 오길만 노인을 죽인 다음에는 수경 아가씨의 환심을 사려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쌈지를 돌려주었지만 그 쌈지는 네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게다가 넌 그날 밤 네게 오길만 노인의 비밀 이야기를 전해준 미란이의 입을 막으려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거야. 박어사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악독한 짓을 하다니 저런 못된 놈!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태수를 욕했다. 곧 관가에서 달려온 포졸들이 태수를 끌고 갔다. 가자, 주막으로. 박어사가 돌쇠에게 말했다. 사건은 시원히 해결되었지만 박어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한양에서 온 외삼촌. 진양을 떠난 어사와 돌쇠는 다음 고을을 향해 걸어갔다. 깊은 산속이어서인지 쉴만한 주먹이 보이지 않았다. 박어사가 앞서가던 돌쇠를 불러 세웠다. 왜 그러세요, 나리? 돌쇠가 발을 멈추며 물었다. 저쪽 산 모퉁이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나리, 제가 곧 다녀오겠습니다. 박어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돌쇠는 좀처럼 돌아오질 않았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있자 돌쇠가 소리쳤다. 나리께서 이리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박어사가 천천히 그리로 걸어갔다. 돌쇠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나리, 이 아이가 목을 매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정말 아이가 서 있는 곳과 좀 떨어진 곳에 새끼줄이 메어져 있었다. 아니, 아직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냐? 박어사가 아이를 보며 물었다. 글쎄, 제가 아무리 달래도 이곳에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요. 박어사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아이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다. 말해보아라.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했다면 까닭이 있을 게 아니냐. 박어사의 말에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말씀을 드려봤자 소용없을 것입니다. 제 일은 제가 끝내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도 말을 해봐야지. 그래야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게 아니냐. 어서 차근차근 말이나 해보려구나. 박어사가 한참 동안 타이르자 아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정말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만. 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제 이름은 정일용으로 사용과 오용이라는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부근에서 알아주는 양반찜으로 소문이 높았고 살림도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던 일용이는 한번 입을 열자 술술 말을 이어갔다. 양반댁으로 이름 높았던 집안 큰아들인 일용이는 이웃 마을 오참판댁 딸과 약혼까지 했다. 행복했던 일용인의 집에 먹구름이 낀 것은 마을에 돌림병이 돌면서부터였다. 일용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다. 일용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오참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아비어미도 없는 녀석과 내 딸을 혼인시킬 수 없다. 오참판은 날짜까지 잡았던 혼례를 자기 멋대로 파혼시켜버렸다. 그렇지만 아직 어린 일용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참판이 일용이를 부르더니 엉뚱한 말을 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많은 빚을 졌으니 어서 갚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용이가 알기로는 자기 아버지가 빚을 질 뿐이 아니었다. 살림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는 아쉬운 소리를 안 턴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일용이는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 동생들이 울고 매달려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목을 매려니 불쌍한 두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돌쇠는 펄펄 뛰었다. 세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파혼까지 했으면 됐지. 없는 빚까지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리? 아무튼 오늘은 일용이네 집에 좀 들려야겠다. 셋은 일용이네 집으로 갔다. 일용이네 집은 꽤 컸다. 그렇지만 썰렁한 기운이 집안 곳곳에 서려 있었다. 어사가 일용이네 삼형제를 불러놓고 차근차근 타일렀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말을 마친 어사가 돌쇠에게 말했다. 돌쇠야, 어디 가까운 곳에 가서
양식이라도 좀 사오거라. 예, 나리. 돌쇠가 사온 양식으로 저녁을 지어 먹은 후였다. 돌쇠는 여기에 있거라. 나는 오찬판의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어사는 일용이에게 물어 오찬판의 집에 찾아갔다. 오찬판을 만난 어사가 조용히 말했다. 찬판 어른, 저는 일용이의 외삼촌입니다. 나이 드신 어린이 그렇게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일용이의 외삼촌이라는 말에 오찬판은 처음엔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바꾸었다. 그 거지 같은 일용이의 외삼촌이라니 잘 됐소. 어서 일용이네 가진 빚이나 갚으시오. 그 빚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일용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그 집 살림이 넉넉하여 빚질 일이 없었는데, 게다가 이웃 마을에서 일용이 아버지 성격도 몰랐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남에게 빚을 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빚이 있다면 빚 문서를 보여주십시오. 어사의 조리 있는 말에 오찬판은 다시 한번 얼굴을 붉혔다. 그렇지만 자기 집에 혼자 걸어들어온 일용이 외삼촌쯤은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버럭버럭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엉뚱한 소리야. 빈문서 같은 건 내게 없다. 여봐라, 이 거지 같은 놈을 당장에 묶어라. 그러자 오찬판댁 머슴들이 박어사의 주위를 둘러쌌다. 아니,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고 이 미련한 놈, 네가 어찌 우리 집 손님이냐? 매나 몇 대 공짜로 때려주마. 여봐라, 이놈을 어서 꽁꽁 묶어라. 그러자 머슴들이 우르르 어사에게 달려들었다. 아니, 이놈들이 어디에 손을 대? 박어사가 소리를 질러댔지만 머슴들은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달려들었던 머슴이 박어사의 허리춤에서 둥그런 물건 하나를 밝혀냈다. 참판놀이, 이 거지 같은 녀석이 이런 물건을 차고 있는데요? 머슴이 동그란 물건을 번쩍 든 순간이었다. 그건 오찬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건 마패다. 그때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떻게 알았는지 돌쇠가 문을 박차며 뛰어들어왔다. 살려주십시오, 어서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오찬판은 설설 기어 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이놈아,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도 벌 받기는 두렵더냐? 돌쇠가 달아나는 오찬판의 뒷덜미를 잡아 어사 앞에 앉혔다. 어사님,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찬판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정말 네 죄를 깨달았더냐? 예, 그럼요. 깨닫고 말고요. 오찬판은 벌벌 떨었다. 네 죄를 깨달았다면 몇 가지 묻겠다. 분명히 대답하거라. 예, 어사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그래, 묻겠다. 네 딸과 일용이가 약혼했었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본래대로 혼인시키겠습니다. 그래, 그 문제는 그렇게 접어두고 일용이네 살림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야, 제가 그 집 살림도 도맡아 주어야지요. 그 말이 정말인가? 예. 사위가 어디 남입니까? 사위도 자식인데. 그래, 지금 한 말을 약속할 수 있겠지. 예, 그럼요, 어사님. 됐다. 이제 자네에게 조용히 알려줄 것이 있다. 장차 자네 사이가 될 일용이의 상을 보니 훗날 틀림없이 높은 벼슬에 오를 인물이야. 부디 잘 뒷바라지 해주게.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사가 다녀갔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도록 하게. 예, 명령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박어사와 돌쇠는 오찬판 집을 나와 일용이의 집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일용인의 삼형제는 잠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일용이 너는 곧 오참판의 딸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오참판 댁 따님과 혼인을요? 왜 놀라느냐? 본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었더냐? 오참판이 곧 나를 잡아 연락을 할 것이니 그리 알거라. 이튿날이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오참판 댁 머슴들이 일용인의 집으로 몰려왔다. 일용인애가 쓸 곡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니, 어젯밤에 대체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일용이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이 모습을 보고 어사가 껄껄 웃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혹시 누가 묻거든 멀리 사시는 외삼촌이 다녀가셨다고 전하고. 아침을 먹은 박어사와 돌쇠는 다시 길을 나섰다. 또 어디에선가 어사를 기다리고 있을 사건을 풀기 위해서였다. 사또의 사냥길. 박어사와 돌쇠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 날이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문경세제를 조금 전에 넘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문경 고을이군요. 그런 셈이지. 그때였다. 말을 멈춘 박어사가 귀를 기울였다. 잠깐,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설마 이런 산골에. 그렇지만 박어사의 귀는 정확했다. 저쪽이다. 어서 뛰어가 보거라. 얘 나리. 잠시 후 돌쇠가 아이를 안고 오며 소리쳤다. 나리, 이 깊은 산속에 이 조그마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팔에 안고 온 아이는 2살쯤 된 건강한 아이였다. 괴이한 일이로다. 이런 깊은 산속에 어린애가 버려져 있다니. 아무튼 어서 안고 가자. 여기에 그냥 버려두었다간 산짐승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다. 박어사와 아이를 안은 돌쇠가 몇 발짝 옮겼을 때였다. 뒤쪽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돌쇠야, 그 아이 이리 주고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보아라. 얘 나리. 돌쇠가 이번에도 비호처럼 울음소리를 따라 뛰었다. 잠시 후 돌쇠가 여인을 데리고 왔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보아하니 이 아이의 어머니인 듯한데. 예, 나리. 아이를 버리고 이 여인은 목숨을 끊으려 했나이다. 허허, 저런. 박어사가 혀를 찼다. 아이를 본 여인이 다시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울지 말고 어서 이 아이를 받으시오. 부끄럽습니다, 나리. 여인이 수줍게 아이를 받아 안았다. 자, 여기서 잠깐 쉬면서 아이를 버리게 된 까닭이나 들어봅시다. 말하다 보면 혹시 좋은 방도가 나올지도 모르잖소. 점잖은 박어사의 말에 여인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여인의 성은 홍씨라고 했다. 홍여인은 문경 고을의 아주 깊은 산골에서 농사꾼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농사꾼의 아내였지만 홍여인은 백꽃처럼 얼굴이 희고 예뻤다. 그런데 얼굴이 예쁜 것도 탈이었다. 마침 마을 뒷산에 사냥을 나왔던 사또의 눈에 띄고만 것이었다. 아니, 이런 깊은 산골에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사또는 함께 사냥을 나온 형방을 시켜 홍여인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게 했다. 며칠 후였다. 홍여인의 남편이 느닷없이 포졸들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포졸들은 광가에 닿기가 무섭게 홍여인의 남편을 형틀에 묶었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포졸들은 잊지도 않은 죄목을 달아 홍여인의 남편을 신문하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다. 남편이 옥에 갇히자 홍여인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광가에까지 가게 되었다. 홍여인이 광가에 나타나자 형방이 다가와 말했다.
사또의 얘기만 잘 들으면 남편이 쉽게 풀려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였다. 아니, 고을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사또가 어떻게... 홍여인은 형방의 말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러자 사또는 홍여인의 남편에게 더 지독한 고문을 가했다. 이것 보시오. 이렇게 사또의 청을 끝까지 거절하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 형방은 자꾸만 찾아와서 홍여인을 꿰었다. 사또의 청을 들어주면 남편도 풀어주고 전에 살던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여인은 더 이상 사또의 압력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형방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홍여인이 사또의 청을 들어주었지만 남편은 끝내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남편이 죽자 홍여인은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벙글벙글 웃는 아이를 차마 자기 손으로 해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 다음 목을 매려 했다는 것이었다. 저런 천하의 나쁜 사또가 있나? 어사는 홍여인의 말을 들으며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요. 마음을 돌리고 우선 우리와 함께 주막으로 갑시다. 어사는 우선 홍여인과 아이를 주막에서 쉬도록 했다. 그런 다음 조용히 돌쇠를 불러 무엇인가를 지시했다. 지체 말고 달려가라. 시간은 모레 정오다. 예, 나리. 돌쇠는 재빨리 어디론가 달려갔다. 이틀이 지난 후였다. 정오가 되기를 기다렸던 어사가 천천히 광가로 갔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사는 간곡히 부탁해 보았지만 광가의 사령은 고웃음만 쳤다. 사또는 지금 아주 바쁘오. 나는 지금 목이 컬컬하고. 사령은 어사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했다. 윗사람이 곧지 못하니 아랫사람인들 오죽할까. 어사는 하는 수 없이 엽전 면잎을 꺼내어 사령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령은 못 이기는 척하며 박어사를 사또에게 안내했다. 웬 놈이 나를 보자 했느냐? 사또가 거만한 눈으로 어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사또를 박어사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또께서는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어찌 불쌍한 백정을 구제해주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괴롭힌단 말이오. 허술하게 차린 어사의 엉뚱한 말에 사또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이놈이 정신이 있나 없나.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서 감히 엉뚱한 소리야? 사또, 그럼 제가 한 말이 들렸단 말입니까?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남의 부인까지 욕심내지 않았소. 아니, 저놈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지 못할까? 아니, 사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도 죄가 된단 말이오. 그래, 이놈아, 사실대로 말한 것도 죄가 된다. 여봐라, 뭘 꿈을 대느냐? 어서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말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령 몇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러자 박어사가 벌떡 일어나며 마패를 높이 쳐들었다. 썩어빠진 문경 사또는 국법의 심판을 받으라. 여봐라, 나는 어사 박문수다.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관가 안팎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오며 소리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문경 사또와 형방, 사령들은 넋이 빠진 듯 얼떨떨해졌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을 괴롭히던 문경 사또는 벼슬을 빼앗긴 채 경상도 가명으로 끌려갔다. 문경 고을의 백성들은 뒤늦게야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을 알았다. 포악한 사또 밑에서 고생하던 문경의 백성들은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얼굴을 보려고 광가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때쯤 박어사는 벌써 문경고을을 떠나 이웃고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돌쇠의 흥겨운 콧노래가 암행어사 박문수의 뒤를 따랐다. 나리, 이번엔 어디로 가시렵니까? 글쎄다,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가야겠지. 가자, 돌쇠야. 네, 나리!